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형량거래 정황이라며 어제 녹취를 공개했었죠. 이후에 말 그대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가 대화의 일부분이어서 실체적 진실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주장도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조작 기소로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아니냐는 야당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옛 변호인은 왜 3년 전 녹취를 이 시점에 공개한 건지, 그리고 전체 녹취를 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른바 형량거래 의혹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전정원 기자가 오늘 벌어진 상황부터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발언 도중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읽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어 녹취를 틉니다. 잘 들으셨죠? 정권 차원의 조직적, 정적 사냥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출신으로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서민석 변호사가 3년 전 박 검사와 통화한 녹취 일부를 공개한 뒤 조작 수사라며 파상 공세에 나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제1타깃으로 삼았는데 형량 거래 의혹을 동력으로 공소 취소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공개해드린 6월 19일 이전인 5월 25일인가요? 그날쯤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내일 그거를 좀 말씀드리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민주당이 짜깁기 녹취록으로 조작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군 그림까지 있습니다. 보름 뒤 박상용 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소위 형량거래 의혹을 둘러싼 여당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검찰의 자백 회유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는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당시 변호인 해임을 놓고 법정에서 유례없는 부부 싸움까지 벌어졌었죠. 이 전 부지사 아내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형량거래 제한 당사자로 당시엔 서 변호사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7월 수원지방법원 법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홀로 앉았습니다. 전날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재판부에 서민석 변호사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정에선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해임에 대해 제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자 방청석에 있던 아내 백 씨가 정신 차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서 변호사는 신뢰관계에 기초한 변론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스스로 변호인 사임계를 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아내 백 씨는 당시 법정 소동과 관련해 남편에게 형량거래를 제안한 당사자로 서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에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서민석 변호사님. 서 변호사는 줄곧 이를 부인했고 최근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당신은 이화영과 이재명을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본인을 형량거래 당사자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허위,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만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뒤바꾸냐는 겁니다. 박 검사는 녹취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표적이 아니라 혐의가 있어 하는 당연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수사 거래를 제안한 건 서민석 변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거래를 제안한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해지자 서 변호사가 논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지만 설령 그걸 제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여러 가지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녹취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며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허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농후한 주요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표적 수사가 아닌 당연한 수사였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도 경기도가 북한에 보낸 공문, 국정원 문건 등 관련 증거가 많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공개 비판했다가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도 박 검사를 거들었습니다. 정 검사는 시장 후보로 출마한 서 변호사가 권력쟁취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한 공직자를 음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부 최석호 차장과 뉴스더에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 차장, 왜 하필 이 시점에 사건 거래설이 불거진 겁니까? 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시점만 놓고 보면 매우 공교로운 시기에 불거진 일입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을 정조준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일종의 국정조사 스모킹건으로 써먹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 녹취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제보자인 서 변호사의 지금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공천심사가 한창인 시점에서 이 녹취록을 직접 가져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네, 통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서 변호사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뭐 청주시장을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좀 그 정치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 자, 그럼 뭐 어떤 의도로 녹취 파일을 공개했던 간에 이게 일부잖아요. 박 검사 발언의 앞뒤를 다 자른 일부인 것 같은데 전체를 좀 공개하면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거죠? 네, 이번 녹취 논란의 핵심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었냐는 겁니다. 쉽게 절도 사건의 비유를 해보자면 주범은 직접 훔친 사람이고 종범은 차량을 운전했다는 등 범행을 도운 사람입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다른 검사와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전 부지사가 실제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 당시에도 이미 종범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이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서 변호사의 진술 협조 제안이 있었다면서 다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준의 요청도 아니어서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각자 주장이 완전히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 이게 옳은 겁니까? 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인 이 전 부지사의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야권에선 아예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국정조사법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회가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수뇌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민주당이 내일도 한번 지켜봐라. 내놓을 거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황 한번 보죠.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